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나스닥 0.76% 반등했죠.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3.02% 급락을 했죠.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이렇게 나스닥이 반등해 줄 걸 미리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3%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장이 0.86%로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스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장은 그렇게 크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장 오늘 코스피가 0.13%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장이 이렇게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을 조차도 대부분 포기 없이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이죠. 한 3270포인트 우상향하려고 하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모멘텀을 조금 상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보시면 대부분 그다지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별 변동이 없는 거죠. 굳이 언급을 한다면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지난 주말에 뉴스가 떴죠. 현대차조차도 자체적으로 2차전지 개발을 한다고요. 그에 따라 코스피 대형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제법 큰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0만원이죠. 이 20만원, 일단 20만원은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20만원을 지켰다고 해서 이 20만원이 저점이 아니죠. 이번 주 말까지 한번 이 20만원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도 기간이 10만 주 순매도를 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세가 멈춰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죠. 80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80만원, 이 80만원을 오늘은 지켜줬죠. 하지만 이것도 SK이노베이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게 SK이노베이션이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다면 LG화학은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7만 주 순매도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만원대, LG화학은 80만원.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13.51%.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확양 물량, 이 확양 물량이 조금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확양 물량이 15일 뒤에 36만 주가 나오고 한 달이 되었어야 310만 주가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공모를 받은 개인들 6만 5천 원의 공모를 받았으니까 지금 팔아도 굉장히 큰 수익이죠. 하지만 한 주, 두 주 이런 개인들이 공모 물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간의 매도 물량이 문제가 되겠죠. 3사 거래일이 경과하면 이 기간의 물량도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기적 반등은 할 수 있지만 한 달 뒤에 310만 주 그리고 3개월 뒤에 330만 주 그런 기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9만 원을 뚫고 다시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한 달 내에 단기적으로는 이 개인들의 공모 물량과 기간 물량이 멈춰주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일단 물량을 확보를 하면요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준다라는 거죠. 오늘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 줬습니다.
시초가가 8.6%에 시작을 했고요. 고가가 오늘도 거의 한 7%까지 상승을 해줬죠. 전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를 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거래를 해준다면 시초가를 무너뜨리는 긴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한번 참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봉, 이 시초가를 뚫는 크다란 양봉,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게 매수 타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뭐 거래를 하기란 굉장히 장중에 힘든 거죠. 어쨌든 이건 뭐 보유자의 몫이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금방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눌림목이 올 때는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내일 같은 경우에 얘가 첫 번째 물림목은 69,000원대, 내일 아침에 뭐 이런 가격대가 오면 아침에 단기적인 폭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인프라입니다. 자,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 오늘 21.82%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두산인프라는 오늘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페노션이나 두산인프라 이런 애들을 거래를 잘 안 하냐면요, 이런 애들 보시면 파생상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애들은 개별 주가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 주가 선물이 있는 종목들은요, 오르는데 한계가 조금 있고요. 단타치기가 조금 까다로운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피 중형주인데 개별 주식 선물이 있는 애들은 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분할 합병 공시가 떴죠. 이게 장전에 이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죠. 시초가가 12.45%에 시작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서 밀리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만약에 샀더라도 이거 아마 손절매 했을 겁니다. 시초가를 뚫어주면 여기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9,100원 시초가를 뚫어주고 다시 8,800원대까지 하락을 해주죠. 단타 치다가 이럴 때 한번 실패를 합니다. 지금은 뭐 장이 끝나고 나서 그래프 복귀하는 차원이라서 이게 쉽게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시간대에 매도를 해보신 분들은요, 여기서는 손절매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시초가를 뚫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 부분에서 매수할 타이밍이지만 한번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얼른 손이 가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중형주 중에서 개별 주식 선물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단타치기가 까다롭다라는 거죠. 자, 두산인프라코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58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550만 주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오게 튀죠. 이 금융투자가 아니라 차라리 이 550만 주를 연기금이나 투신이 매수를 했다라면 굉장히 두산인프라가 좋았겠죠. 하지만 이 외국인도 140만 주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 뭐 내일 당장 이게 얘가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금융투자는 굉장히 단타를 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주항공주인데요. 오늘 차세대 중형 위성을 발사를 했죠.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죠. 시간 외에 제법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AP 위성이 시간 외에 7%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내일 뭐 안 되겠죠. 오늘 인공위성 쏜다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일 뭐 시초가 7%갭 띄우면 분명히 음봉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뭐
내일 뭐 음봉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제 재료 소멸, 재료가 좀 소멸했을 때 조금 얘네들이 소강 상태로 조정을 받고 전제점이죠. 이런 부근 16,000원 부근에 오면 그때서야 매수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자동차 부품주 두어리를 오버나잇을 했죠. 이게 시가가 1.31% 상승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1.31% 상승 시작했고 한번 슈팅을 주었죠. 슈팅을 주었는데 긴 음봉,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일 종가죠. 긴 음봉을 맞는 5,340원 지점에서 본전에 다 틀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작년하고 굉장히 장이 다릅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전업 투자자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손절을 할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손절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절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타를 쳐서 전업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경쟁 상대가 최소한 유튜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직업으로서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튜버의 매수 타점은 어디이고 손절매 타점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장단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튜버 보니까 어느 유명한 유튜브 매매 기법 따라서 한다고 뭐 읽기도 하고 벌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 유튜버를 따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따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튜브를 넘어서려고 하면 그 유튜브가 매수하는 지점, 그 지점 전에 선취매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모션도 크고 그 사이에 짧게 빨리 들어가서 단타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알고 보면 개인들끼리 싸움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거기서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름 유튜브로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손절매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다 아는 매매 기법과 타점만 가지고는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튜브 활용을 하실 때 그 유튜버의 장단점 파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